네, 이어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 이어가겠습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상담은 문자로 보내주신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끝번호 8426번으로 보내주셨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이고요. 자본금은 3억 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로 발령을 받았는데요. 전세로 살아야 할지 아니면 실거주, 매매를 할지 고민입니다. 최근에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요. 매매를 하게 된다면 떨어지지 않을까 고민이에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서울로 주거지를 옮기면서 거주 형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지금 너무 고점이 아닐까에 대한 우려도 함께 가지고 있는데요. 자, 대표님, 자본금 3억 원입니다. 어떤 선택이 현명한 걸까요? 참 이게 3억이란 돈이 사실 쉬운 돈은 아니거든요. 쉬운 돈은 아닌데 지금 서울 시장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정말 더 어려운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3억이란 돈으로 우리가 조금 전에 LTV, DTI, LTV 정도 40%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한번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본금이 좀 적으신 분들은. 자, 서울 중위권 아파트 가격이 예를 들어 조금 전에 봤지만 10억을 넘어섰다는 얘기예요. 지금 미니멈으로 봐도 10억입니다. 자, 그러면 10억이라는 것을 LTV 40%를 적용을 했을 때 9억은 40%가 나오고 나머지 1억은 20%가 나온다고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10억에 40%는 4억이 나오는 거고 9억에 40%는 3억 6천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1억에 20%가 나오게 되면 2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총 3억 8천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출이 3억 8천이 나오는 상황에서 만약에 신용대출, 지금 DSR 적용해서 연봉까지만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것도 러프하게 봤을 때 1억을 신용대출 받았을 때도 가정을 해봤을 때는 4억 8천 정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대출을 조장하는 거 아닙니다. 대출 조장하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끌을 한다라고 봤을 때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한번 보면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때 이것도 신용도가 좋거나 그런 경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때 대출이 4억 8천 나온다는 겁니다. 4억 8천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말 러프하게 5억이 나온다고 봤을 때도 지금 현재 본인이 실거주를 하기 위해서는 5억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반적인 아파트로 들어가기에는 자본금이 부족하잖아요. 2억이나 더 필요한 상황인데 자, 그러면 10억짜리를 노리는 것이 맞느냐 과연?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서 물론 부모님 찬스를 쓴다든지 아니면 자녀분들 찬스를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덧대서 들어갈 수는 있겠죠. 만약에 그럴 여유가 되신다고 한다면 그 방법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러면 목표를 10억짜리를 찾지 말란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이 서울이라는 곳을 잘 한번 살펴보신다면 물론 10억이 넘어가고 몇십억 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그거 말고 조금 제외된 곳 서울 내부긴 하지만 예를 들어 은평구라든지 위쪽으로 가보면 수색 쪽도 마찬가지고요. 위쪽으로 가봐도 저평가된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중랑구라든지 미아동이라든지 그리고 은평구의 불광역, DMC역, 홍제역 이런 쪽으로도 저평가된 곳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좀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양재라든지 이런 것도 괜찮을 수 있고요. 오른쪽으로 가보면 강동 쪽으로도 조금 저평가된 것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무조건 대장 아파트가 있는 곳 주변에 저렴한 아파트가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 보셔야 돼요. 자, 이런 경우는 사실 흔치 않겠죠. 이쪽이 평당 1억이 예를 들어 가고 있는데 대장 아파트가 이 바로 옆이 평당 2천이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하자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런 경우 말고 평당가 1억짜리를 보지 마시고 평당가 6천짜리가 대장인 이 지역을 한번 찾은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평당 3천짜리라든지 이런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찾아보신다면 가치 상승 여력이 있는 그런 아파트를 고르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실 때 우리가 아파트만의 부동산이 끝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아파트 말고 예를 들어 이 돈으로 다가구를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다중주택을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걸 매입을 해가지고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앞으로 저평가된 것들이 가치 상승을 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이거 3억으로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것도 가능한 것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너무 아파트에만 얽매여 계시지 마시고 만약에 아파트를 원하신다면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뭐 예를 들어 호재가 조금 있는 그 지역의 주변에 약간 저평가되어 있는 것 아직 충분히 있거든요. 서울에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찾아보셔서 3억으로도 실거주를 하는 매매를 하시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다중이나 다가구 이런 건물들의 시장도 조금 한번 살펴본다면 아직까지 아파트에 비해서 좀 조명을 덜 받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상승 여력이 조금 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아파트에만 목매야 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눈을 돌려가지고 여러 가지 오히려 건물을 사는 게 더 가치 상승이 높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한정된 이런 시각을 피하시고 무조건 전월세보다 매매 내 실거주할 용도의 뭐 집 하나는 꼭 가지고 가시는 것이 현명하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그렇게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